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델 테크놀로지에서 정보공공 쪽의 프리세일즈 SE 팀을 담당하고 있는 정재환입니다. 오늘은 정보 보안, 규정 준수 및 업무 혁신 및 두 마리 토끼를 잡기라는 조금 이런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30분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게 되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목차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네트워크 분리, 보안 배경 및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분리라는 것들이 원래 정식 명칭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망분리라는 것들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 공공기관의 망분리에 대한 히스토리도 잠깐 살펴보고 재밌는 부분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갖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작년 1년 정도 됐죠. 작년 3월부터 저희가 코비드 영향으로서 여러 가지 재택근무라든지 근무 환경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망분리라는 것들이 적용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분리 보안, 즉 망분리는 시작이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국모청의 주무관님이 보안을 위해서 그 시스템 운영에 대한 네트워크와 외부에 연결된 인터넷 네트워크를 갖다가 물리적으로 분리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심지어 이 부분은 메인 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계셨고, 하지만 이 부분이 보안에 취약한 부분을 단절하기 위해서 최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물리적으로 분리를 하는 것들이 완벽한 물리적인 보안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다 해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재밌는 아이디어는 망분리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망연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은 이 주무관님께서 특허청에 이미 비즈니스 모델로도 특허 등록을 완료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이미 기부 체납을 했던 것도 재밌는 사실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부의 업무망과 그 다음에 외부의 인터넷망을 갖다가 완벽하게 분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끝에 가게 되면 사용자에 대한 단말이 결국 붙어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모든 보안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단말을 통해 가지고 보안이 취약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백도어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00년대 중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망분리에 대한 부분, 정보통신 이용법에 대한 부분들이 세부적인 가이드들이 나오게 됐고요. 2000년대 후반 정도에 여러 가지 그 소셜 커머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 통신회사라든지 그래서 그때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고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에 그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그 보완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작성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관리적인 부분들이 중요하게 되고 공공기관이 먼저 의무화가 되고 금융기관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망분리에 대한 부분들이 2010년대 초반 외부 해킹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건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언론에 잘 알려졌고요. 그로 인해서 2012년 공공기관 및 금융 관련 기관의 망분리 외에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의 기준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내부 관리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개인적 그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 즉 어떤 사람들이 권한에 있어 가지고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만 그 사람이 인사 이동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지사로 발령이 났을 때 그거에 따른 접근 권한을 갖다가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프리빌리지를 주거나 말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개인정보의 취급자에 대한 컴퓨터 망분리를 좀 더 강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에 대한 방지 조치가 필요하게 되는 부분들이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접근 기록에 대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변조, 그 로그 기록을 갖다가 위변조하는 부분들을 방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개인정보 암호화 같은 여러 가지 법적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망분리가 그러니까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망분리 시스템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런 법적인 컴플라이언스 요구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라고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망분리에 대한 보안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분리의 솔루션은 유형은 크게 물리적인 망분리와 논리적인 망분리로 분리됩니다. 초창기 물리적인 망분리 방식만을 인정을 받았었고요. 그 후에 국정원에서 논리적인 망분리에 대한 방식도 국가공인기관,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망분리는 1인 2PC, 즉 재채상에 PC가 한 대, 그러니까 노트북이 한 대가 있는 게 아니라 내부 업무망을 사용할 수 있는 PC와 외부 업무망을, 그러니까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외부망의 PC가 2대씩 놓이게 되는 1인 2PC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관으로는 제가 제안했던 부분인데, 하나의 PC를 가지고 토글 스위치처럼, 마치 토글 스위치처럼 외부망과 내부망을 네트워크를 전환한 이런 부분들도 어떤 새로운 솔루션으로 접근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이 또 재밌는 방식인데, 여의도에 있는 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하나의 PC에 마더보드가 2개 있는 그런 제품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적용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용상의 불편함, 보안상의 이슈, 그 다음에 물리적인 망분리들이 많은 부분에 초창기에 적용이 됐지만 그 후에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논리적인 망분리로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시 전환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의 PC에 2개의 마더보드를 갖고 있는 이런 기관들도 새로 프로젝트를 띄워가지고 논리적 망분리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망분리는 PC 기반의 가상화 및 서버 기반의 가상화로 두 가지로 또한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 기반의 가상화 중 부팅 OS를 분리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논리적인 망분리는 또한 서버 기반의 망분리와 PC 기반의 망분리 두 가지 형태로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PC 기반의 가상화적인 또 다른 방식은 클라이언트 쪽에 샌드박스에 대한 기술들을 적용하는 방식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솔루션의 일부 기관들이나 아니면 일부 공장 매뉴팩토링에 적용이 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의 대세는 서버 기반의 가상화, 즉 VDI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거의 모든 기관들이 VDI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DI, 서버 기반의 VDI 망분리는 단말의 유형에 따라서 세부적이고 분리적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VDI 솔루션은 외부망과 내부망에 대해서 어느 한쪽만을 적용하는 부분이 적용하게 되는 거죠. 즉, 내부망과 망분리, 그러니까 내부망과 외부망, 인터넷에 대한 망을 둘 중에 한쪽을 VDI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망분리를 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인터넷망과 연결된 외부망에 VDI 솔루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망 쪽에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쉽고 프로젝트 기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CI 케이블에 대해서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코비드-19로 인한 근무 환경의 변화가 많이 있죠. 백신으로 인해서 사회적 집단 면역이 달성되면 백투 노멀이 기대되지만 개인적으로 포스트 노멀, 뉴 노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반강제적으로 정착되어 있고 많은 부분이 재택근무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이러한 유연한 근무제를 해당이 되고 있고요. 시차 근무라든지 선택적인 근무제,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0년 4월부터 정부가 공직 사회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을 위해서 공무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대기 재택근무를 수행을 하고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의 공공기관의 망분리는 외부망을 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비드 재택근무 시 정보보호 수칙을 위해서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권고를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2000년 3월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공공기관들이 먼저 망분리들을 적용을 했고요. 금융기관들이 이에 따라서 차후에 2000년대 초중반 이후에 금융기관들이 많은 망분리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내부망 이럴 때 특이한 점은 거의 모든 공공기관들은 외부망을 갖다가 망분리를 주로 타겟이 됐던 반면 금융기관들은 그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 업무망에 VDI 솔루션을 적용을 하게 됐고요. 프로젝트 비용이 조금 더 내부망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단순히 인터넷을 연결하는 외부망을 하는 것보다 내부망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정합성, 그 다음에 연결성,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적합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과 기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드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감원에서 전자금융감독권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망분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업무망을 보안을 해서 고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겠죠. 일단은 VDI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단말이 되는 것들이 PC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바일 디바이스, 모바일 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택근무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할 때 그 중간에 원격 접속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보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DMZ 구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VMware의 워크스페이스 1 같은 솔루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PC, 모바일 디바이스,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 모듈에 대한 검증, 그 다음에 DMZ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VDI 솔루션이 되고 있는 VMware나 시트릭스, 하이퍼V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 그 다음에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동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보안에 대한 부분, 심지어 USB에 대한 부분들도 검증합니다. VDI의 재밌는 사례가 지금 애플 아이폰에 아이튠즈를 USB에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잘 동작이 안 된다거나 하는 또는 USB 심지어 선풍기 같은 부분들도 그 부분에 고객이 프로젝트 하는 기간에 컴플레인은 저는 직접적으로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검증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망의 내부 업무망에 VDI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들이 조금 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려할 사항이 더 많은 거죠.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여기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접속 계획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 원격 접속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제대로 보안 패치라든지 그 다음에 접속 환경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정시 인가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또한 어떠한 사용자들이 현재 접속을 하고 모니터링을 우리 쪽의 시스템에 대해서 내부망에 접속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업무망, 즉 업무 내부망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가상화 솔루션들이 조금 더 헤비해지고 경우에 따라서 DRM 솔루션, 화면 캡처에 대한 부분들도 방지하는 부분들도 적용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정작 고객의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DB 데이터의 암호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은 아직까지는 외부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망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내부망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나중에 출발했기 때문에 내부망을 갖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조금 살펴보게 되면 단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DMZ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상화 솔루션, VDI 가상화 솔루션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인프라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첫 번째 VM웨어, 시트릭스, 마이크로소프트 MS 솔루션 같은 것들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버입니다. 이 서버에 대한 부분들이 가령 사용자 VM당 vCPU를 몇 대 몇으로 콘솔리데이션을 할 거냐, 메모리에 대한 부분, 심지어 엔지니어링 VDI에 대한 GPU에 대한 부분들이 버스트 IO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이징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요즘은 예전에 할 적에는 1G가 기본이었고 요즘은 10G, 25G까지 하는지만 단말에 대한 부분까지 아직까지는 좀 고려해야 될 사항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VM웨어가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마이크로 세그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오버레이 부분과 언더레이 부분에 대한 세그먼트를 갖다가 보안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NXX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VM웨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VDI의 프로젝트를 가장 여러 군데를 많이 했던 사람들 중에 SI에서 VDI 솔루션의 퍼포먼스 임팩트는 OS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초창기 시작했을 적에는 이 VDI C 드라이브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OS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적인 하드디스크들이 많이 적용이 됐지만 최근에는 SSD로 모두 다 당연하게 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NVMe 스토리지가 이쪽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 드라이브에 대한 부분들은 파일에 대한 쉐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백업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첫 번째 케이스가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이미 7,300 유저에 대해서 외부망에 대한 VDI가 적용이 됐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외부망의 인터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외부에서 내부망을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일단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던 부분을 증설을 할 수가 있지만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인프라도 분리하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부 이벤트에서 시범적으로 파이로트 프로젝트를 구축함에 있어서 기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요즘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보다는 완벽하게 검증된 일체형인 HCI에 대한 부분을 갖다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 델 테크놀로지의 VX 레일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인프라 외에 새로운 필요한 부분들을 긴급하게 파이로트로 구축을 하게 됐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내부망에 대한 망 분리가 확장이 된다 그러면 이 스케일 아웃, HCI가 그대로 이 인프라에 대해서 스케일 아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효한 사례로 첫 번째 케이스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에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입니다. 기존에 윈도우 7이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MS에서 정책적으로 윈도우 7에 대한 보안 패치 업그레이드를 2000년도 중반에 최종적으로 업그레이드를 갖다 서비스 종료를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윈도우 7을 사용하시던 고객들은 전부 다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필수 과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OS 영역이 약 30기가 정도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1000유저, 10,000유저가 되는 부분들이 윈도우 10으로 가게 되게 되면 좀 더 많은 최소 60기가 이상의 OS 영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고객 사례인데 기존에
그 고객들이 16개의 집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분산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인프라에 대해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비용을 이미 예산을 잡아놨던 부분들이 있었고 각각의 지사별로 어떤 중요도라든지 그 지사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업무의 비지도 그 다음에 집중도가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새로 나온 저희 파워스토어라는 제품을 가지고 NVMe 스토리지를 가지고 그 중요 업무들을 기존에 있던 스토리지들을 대개체를 하고 기존에 있던 인프라들은 새로운 지사 조금 IO가 적거나 아니면 중요도가 작은 대로 재배치를 해가지고 좀 더 고객이 도입 비용의 최소화 및 자사의 재활용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했던 좋은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윈도우에 대한 부분들이 그 VDI는 그 초창기 도입했을 적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그 버스트 스트림이라고 그래가지고 부트 스트림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시에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9시 출근을 해서 동시에 부팅을 하게 되면 그 굉장히 많은 IO가 돼서 심지어 그 부팅이 제대로 안 되고 20-30분간 기다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야간에 대량으로 바이러스 스캔으로 했을 적에 이런 부분들을 그 동시에 IO가 몰리게 되면 사용자들이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겠죠. 심지어 마우스조차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트 스트리밍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그 바이러스 스캔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윈도우 10의 대규모 배치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배치가 일어났을 적에도 절대적으로 고객이 사용하는 면에서 응답 시간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도록 지원을 해줘야지 그 엔드 유저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히어로가 하나 날아가죠. 과거에 그 하드디스크에서 하드디스크 HD에서 그다음에 SSD로 변경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NVMe가 최신의 기술이 적용한 저희 파워스토어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고객의 니즈 및 예산을 절감하면서 최대한 그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했던 재밌는 사례를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 사례는 VDI OS 이미지에 대한 압축에 대한 사례입니다. 물론 파워스토어는 단순히 VDI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압축과 중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효과가 좋은 거는 VDI OS 이미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용자들이 라이트 유저, 노멀 유저, 그 다음에 헤비 유저, 슈퍼 유저 이런 그 유저 그룹별로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윈도우 10에 대한 동일한 템플릿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제가 프로젝트 경험상 과거에 그 템플릿을 배포를 하게 되면 78대 1이란 놀라운 효과까지 압축 효과를 실측한 바가 있고요. 물론 이게 사용 중으로 프로그멘테이션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뒤로 좀 떨어지겠죠. 압축 중복 제거율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5년 이상 사용 중에도 이미 VDI OS 압축 중복 제거율은 통상 10대 1의 효과가 이미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파워스토어는 Any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4대 1에 대한 중복 제거, 실시간 중복 제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워스토어는 기존의 저희 과거의 제품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성능을 내면서 실시간 압축 제거를 해서 뭐 성능의 디그레이션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5% 미만이기 때문에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실사례적으로는 VDI 부분 OS 영역은 제가 10대 1을 말씀드렸고 일반적으로는 VSI는 6대 1에서 8대 1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웹이나 그 일반적인 거는 뭐 6대 1 이상을 나타내는 거고요. MS SQL도 3.1대 1이 실측으로 저희가 검증 효과를 고객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오라클 DBMS가 가장 압축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고객의 실사례에서 2.7대 1의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화면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듯이 어떤 개런티, 회사 차원에서 개런티 프로그램을 갖다가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고객의 데이터를 갖다가 미리 서베이를 한다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갖다가 몇 대 1의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개런티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나타내고요. 그래서 최소한 4대 1, 일반적으로 4대 1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가 엔지니어링 VDI 사례입니다. 과거에 엔지니어링 VDI, CAD/CAM이라든지 아니면 카티아 같은 이런 부분들을 그 VDI를 적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기존의 그 아키텍처 기술로서는요. 하지만 그 서버에서 그 GPU를 장착을 하고 그게 vGPU로서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이고, 특히 그 제조에 대한 부분, 보안이 중요한 S전자 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중국 같은 경우에 그 공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요. 이런 그 심지어 엔지니어에 대한 부분들도 회사의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설계 기밀 자료를 유출을 하기 위해서 VDI 솔루션이 지금은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고요. 이런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3D CAD라든지 아니면 카티아 같은 부분들이 소프트웨어가 원활하게 동작하기 위한 CPU들이 장착이 돼서 진행이 되고 이미 구축 사례가 있고요. 또한 회사의 지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백업 같은 것들도 고려가 돼야 될 고려가 될 부분이고, 저희 파워 프로텍션이 이런 부분들이 그 훌륭한 성공 사례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VDI 솔루션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부분, 거버넌스 부분,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부분,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 얘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보셨지만 VDI 솔루션은 단순히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고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회사 임직원에 대한 개인별 생산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인프라로서의 접근만뿐만 아니라 저희 델 테크놀로지에 있는 VDI 컨설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나중에 메인터넌스 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종합 예술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딱 거의 시간을 맞춰가는 것 같네요. 지금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으로 VDI 솔루션의 저희 델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들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컨설팅,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이런 뿐만 아니라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VDI 엔드-투-엔드 솔루션에 대한 모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말, PC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씬 클라이언트 부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오버레이를 갖다가 마이크로 세그먼트, 그 다음에 L2, L3, 그 가상화의 L7까지 지원할 수 있는 NXX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고요. VDI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데이터에 대한 프로텍션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델 테크놀로지가 이미 강자로서 위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C 드라이브, OS에 중요한 C 드라이브는 NVMe가 적용에 대한 파워 스토어, 그 다음에 D 드라이버,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파워 스케일 같은 부분들이 고객이 필요한 모든 리콰이먼트의 최적의 솔루션으로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 델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서버뿐만 아니라 앞에서 사례를 보셨듯이 하이퍼 컨버지드 스토리지 인프라인 HCI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모두 보유하고 있고, 필요하신다고 그러시면은 저희 쪽에 엔지니어나 아니면 세일즈한테 연락을 주시게 됐다고 그러면은 고객의 그 VDI 솔루션을 갖다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